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실제로 겪었던 그리고 지금도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 우리 아파트 빌런 이웃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계단, 주차장, 놀이터, 다 아파트 공용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걸 전부 자기 것처럼 휘두르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조금 예민한 분인가 보다 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그냥 예민한 수준이 아니라 아, 진짜 빌런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황당한 빌런 이웃의 만행과 그 사람의 최후까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결혼한 지 2년 차 되는 직장인입니다. 남편이랑 둘이 살고 있었는데요. 작년 봄 오래된 빌라에서 탈출해서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요. 엘리베이터도 새 거, 복도도 깨끗, 무인 택배함도 있고, 편의시설도 잘 되어 있고, 진짜, 아, 이제 사람답게 산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죠. 입주 첫날, 짐 정리를 대충 끝내고, 쓰레기를 한 번에 버리려고, 종량제 봉투 여러 개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1층에 멈췄을 때, 문이 열리자마자, 어떤 아주머니가 인상을 팍 쓰고 서 있는 거예요. 짧은 파마머리, 팔짱을 껴서 가슴 아래에 딱 붙이고 위에서 아래로 사람을 스캔하는 그 눈빛.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미 알아봤어야 했어요. 아, 이분이구나. 우리 동의 빌런. 아,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첫 마디에 던진 말. 이사 왔어요? 말투부터 좀 까칠했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대답했죠. 아, 네. 오늘 들어왔어요. 잘 부탁드려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안을 훑어보더니 제 쓰레기 봉투를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쓰레기는 원래 저층 사는 사람이 먼저 내려서 버리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냄새 배잖아요. 순간, 뭐지? 싶었죠. 그래도 첫 만남이니까 억지로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 네. 죄송해요. 오늘 이사하느라 한 번에 버리느라. 근데 그 다음 말이 압권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엘리베이터를 쓰레기 운반용으로 쓰지 마요. 여기 그런 사람 없었는데 방금 이사 온 사람에게 이만큼까지 말할 일인가 싶었지만 첫날부터 싸우긴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고 말았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그냥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며칠 뒤 회사 갔다가 퇴근하고 집에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안에서는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고 유모차 하나가 들어있더라고요. 안에는 젊은 엄마랑 3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둘 다 좀 지친 얼굴이었어요. 저는 일단 웃으면서 인사했죠. 타도 될까요? 그 엄마도 네, 그럼요. 하면서 유모차를 한쪽으로 살짝 밀어줬어요.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중간층에서 갑자기 다시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띵. 그리고 문이 열리자마자 그날 봤던 그 아주머니, 엘리베이터 빌런이 딱 서 있었어요. 표정은 역시나 기본값이 불만인 사람처럼. 그날도 팔짱을 끼고 우리 셋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뜸 하는 말. 아, 또 유모차네. 공기가 싸해졌습니다. 애가 울음을 멈추고 아주머니 얼굴을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어요. 엄마는 당황해서 유모차를 더 구석으로 밀면서 말했죠. 죄송해요. 잠깐만 같이 타고 가도 될까요? 그런데 그분의 대답. 원래 우리 동은 유모차는 엘리베이터에 안 싣는 게 암묵적인 룰이었는데요. 암묵적인 룰이요? 전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엄마는 더 난감해진 표정으로 아, 제가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아서요. 몰랐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때 그분이 저를 힐끔 보더니 말했습니다. 여기도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집이죠? 저는 어쩔 수 없이 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분이 정말 진지한 얼굴로 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여기 엘리베이터 막 쓰는 동네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왕인 줄 아는구나 싶었어요. 그날 집에 올라와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딱 한마디만 했어요. 우리 그냥 저런 사람도 있나 보다 하고 신경 쓰지 말자.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그러려 했죠. 근데요, 빌런은 대부분 가만히 두면 스스로 멈추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열고 나왔는데 문 아래에 A사 종이가 하나 끼워져 있더라고요. 접지 않은 그냥 프린트한 종이. 또 관리사무소 공지인가 싶어서 펼쳐봤죠. 근데 위에 적힌 글자를 보고 순간 빵 터졌다가 곧바로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제목, 엘리베이터 사용 에티켓 안내. 관리사무소 공지처럼 제목을 써놨는데 맨 아래를 보니 관리사무소 도장이 없어요. 대신 볼펜으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502호 드림. 바로 그 엘리베이터 아주머니 집이었죠. 내용은 대충 이랬어요. 엘리베이터는 짐 운반용이 아닙니다. 유모차, 쓰레기, 무거운 짐을 들고 타면 엘리베이터 고장 위험이 높아집니다. 아이가 뛰어다니거나 소리 지르는 것도 위험하니 삼가주세요. 특히 새로 이사 온 집들에서 기본 에티켓이 지켜지지 않아 기존 입주민들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문제는요, 이 종이가 우리 집만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출근하면서 복도를 지나가는데 각 집 문 앞에 전부 한 장씩 꽂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엘리베이터 옆 벽에도 스카치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이거 관리사무소에서 붙였나 싶었는데 역시나 아래에 작게 써 있죠. 502호 드림. 와, 진짜 정성이 대단하다 싶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침 1층 엘리베이터 앞에 관리소 직원 한 분이 쪽지를 떼고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슬쩍 물어봤죠. 이거 관리사무소에서 붙인 건 아니죠? 직원분이 피식 웃으면서 말했어요. 네. 그 집이 또 그랬네요. 저희도 곤란해요, 사실. 또요? 혹시 예전에도 이런 적 있었어요? 직원분은 주변에 사람 없는 거 확인하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층간소음주의라고 해서 또 혼자 공지 붙이고 다니셨어요. 그때도 민원 들어와서 다 떼느라 고생했죠. 그 말 듣는데 묘하게 안심이 되면서도 앞날이 불안해졌습니다. 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문제는 그 다음부터 점점 수위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어느 날 밤 10시쯤 야근하고 집에 늦게 들어갔어요. 조용히 문 열고 들어가서 발소리 안 나게 슬리퍼 신고 최대한 조용히 움직이면서 씻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현관 쪽에서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깜짝 놀라서 나가보니까 문 앞에 그 아주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얼굴은 역시나 불만 가득. 네, 무슨 일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아주머니가 다짜고짜 말했어요. 지금 몇 시인지 알아요? 아, 네. 지금 늦은 건 알지만 들어오자마자 바로 씻느라. 그때 아주머니가 제 말을 끊으면서 말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부터 발소리 다 들렸어요. 밤 늦게 그렇게 쿵쿵거리면 어떡해요? 순간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도 발소리 하나 안 나게 조심했는데 제가 저 조심한다고 했는데 혹시 제가 모르게 쿵소리가 났나 봐요. 죄송해요. 다음부터 더 조심할게요. 라고 말하니까 그분이 또 한마디 얹습니다. 여기 CCTV 다 있어요.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예? 지하 주차장 1층 엘리베이터. 다 CCTV 있잖아요. 다 보인다고요.
밤마다 시끄럽게 다니는 사람들. 다 찍히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쫙 끼쳤어요. 아니, CCTV가 있는 건 알겠는데 자기 입으로 제가 다 보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는 이건 그냥 보안이 아니라 감시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는 퇴근할 때마다 자동으로 주위를 한 번 더 둘러보게 됐습니다. 주차장에 내려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도 문이 열리면 안에 사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타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긴장하고 경계하는 습관이 붙었어요. 빌런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데 특화된 존재 같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이건 진짜 아니다 싶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택배 테러입니다. 어느 주말 아침이었어요. 남편이랑 같이 늦잠을 자고 있는데 초인종이 겁나게 눌려대는 소리가 났어요.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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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일반적인 누름이 아니라 거의 게임 버튼 연타 수준. 잠이 덜 깬 상태에서 현관으로 나가보니 문 앞에 택배 기사님이 서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표정이 상당히 난감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님댁 맞으시죠? 네, 맞아요. 이게 지금 아래에서 난리가 나서요. 네? 무슨 일이에요? 기사님이 살짝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어떤 분이 자기 집 앞에 택배 놓지 말라고 계속 저한테 뭐라고 해서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라고 하신 분 집이 아니라 여기 댁 택배더라고요. 순간 어떤 사람인지 감이 딱 왔습니다. 혹시 500이요? 기사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말했어요. 오, 어떻게 아셨어요? 역시 그 아주머니였죠. 알고 보니 택배 기사님이 층수를 잘못 보고 우리 집 택배를 그 집 앞에 잠깐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그걸 보고는 문을 벌컥 열고 나와서 왜 우리 집 앞에 택배를 놔요? 우린 온라인 쇼핑 안 해요. 이런 건 다 사기 택배일 수도 있어요. 하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한참 설명을 해도 자기네 집 거 아니라는 말을 안 믿고 결국 관리소까지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님이 너무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를 하길래 아니에요. 그분이 원래 좀 예민해서요. 저희가 죄송해요. 오히려 제가 기사님한테 사과를 하게 되는 기묘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날 오후 복도에 나갔다가 기절할 뻔했어요. 엘리베이터 앞 벽에 새로운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택배 보안주의. 내용은 이랬어요. 요즘 택배 사칭 범죄가 많습니다. 우리 층에 잘못된 택배가 배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새로 이사 온 집들에서 물건을 많이 시키는 것 같은데 다들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필요한 택배 주문으로 타 세대에 피해를 주지 마세요. 역시나 끝에 502호 드림. 아니, 온라인 쇼핑을 하든 말든 그게 왜 그 집 허락을 받아야 되죠? 그때부터였어요. 마음속에 이상한 반항심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한 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주차장이었어요. 저희 아파트는 세대당 주차 공간이 1.5대 정도 배정되는 구조였어요. 자기 번호가 적힌 자리는 아니고 선 주차 후 양보 느낌의 자유주차제에 가까웠죠. 그래서 보통은 먼저 온 사람이 빈자리에 대는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먼저 퇴근하고 남편은 야근이 있어서 좀 늦게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저는 차를 몰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딱 한 자리 남아 있어서 그 자리에 주차를 했어요. 차에서 내리는데 멀리서 누가 막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가까이 오니까 누군지 보였죠. 502호 아주머니. 그분은 제가 문을 잠그기도 전에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여긴 우리 집 자리예요. 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여기 맨날 우리 집이 대던 자리예요. 여기다 대지 마요. 여긴 자유주차였고
차량 번호나 세대 표시도 없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죠. 아, 여기가 정해진 전용 자리는 아니라서요. 오늘은 제가 먼저 와서 혹시 급하신 일이 있으세요? 그러자 그분이 이번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 원래 우리 집이 되던 자리라니까요. 다른데 돼요. 진짜 웃음이 나오려다가 그냥 삼켰어요. 멀리 봐도 빈자리가 몇 개 더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주차하기 불편한 구석 자리거나 기둥 옆이라 초보 운전자들이 꺼리는 곳이었죠. 저는 일부러 자리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 누구 전용 자리 아니잖아요. 먼저 온 사람이 되는 거지 누구 집 고정 자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자 그분이 제 차 번호를 똑똑히 읽더니 말했어요. 차 번호 기억할게요. 그리고 발소리를 크게 내면서 다른 주차 자리로 가버리더라고요. 진심으로 모골이 송연했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올라와서 남편에게 상황을 얘기했어요. 남편은 창문 밖을 보며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죠. 이건 좀 너무하네 진짜. 점점 상황이 심해지자 저도 더 이상 참기만 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관리사무소로 내려갔습니다. 관리소 직원분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엘리베이터 에티켓 쪽지, 택배 테러, 주차장 자리 주장, 늦은 밤 초인종 눌러서 항의한 것까지. 직원분은 제 말을 듣더니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아, 502호 말씀이시죠? 네. 사실 여기 오시기 전에 이미 몇 번 다른 세대에서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분이 해준 얘기를 들으니 제가 겪은 건 그분 레퍼토리의 일부에 불과했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이가 조금만 떠들어도 부모에게 소리 지르기, 1층 현관 앞에 자전거를 잠깐 세워둔 집에게 왜 내 동선에 물건을 두냐며 항해, 층간소음이라고 위층, 아래층, 옆집 돌아가면서 문 두드리고 다니기, 결정적으로 CCTV 녹화 영상 보여달라. 몇 시 몇 분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간 집 어디냐 같은 요구를 관리소에 자주 했다는 겁니다. 물론 관리소에서 그런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죠. 그래서 매번 정중히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직원분은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어요. 혹시 502호에서 직접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한 적은 없죠? 네, 그런 건 없었어요. 하지만 계속 쪽지를 돌리고 밤 늦게 찾아오고 주차장에서도 협박성 말투를 하고 솔직히 좀 무서워요. 직원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 간단히 메모를 남겨도 괜찮을까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더 커졌을 때 기록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요. 저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고 그날 처음으로 공식적인 민원이 접수된 셈이었죠. 그날 밤 남편이랑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계속 이렇게 빌런에게 휘둘리면서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기록하자.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어떻게? 저 사람 말을 굉장히 애매하게 하잖아.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협박처럼 느껴지는 말이 많잖아. 그거 하나하나 기록하자. 날짜, 시간, 장소, 뭐라고 했는지. 그리고 만약 다시 찾아오면 그때부터는 대화도 녹음하자. 저는 처음엔 녹음까지 하는 게 너무 오버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을 떠올리니 아니다. 이건 언젠가 진짜 법적인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제 휴대폰 메모장에 502호 관련 기록 이라는 제목으로 폴더를 만들었어요.
날짜, 시간, 장소, 상황, 그 사람이 한 말.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간단한 양식을 만들고 지금까지 기억나는 사건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이사 온 첫날 쓰레기 문제, 유모차 엘리베이터 사건, 엘리베이터 에티켓 쪽지, 택배 테러, 주차장 자리 싸움, 밤 늦게 찾아와서 발소리 지적한 것까지 정리해서 보니 더욱 분명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고 지속적인 괴롭힘에 가깝다. 그날 이후로 저희 부부는 약속했어요. 이 사람이 또 이상한 주장을 하거나 언성을 높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사실 확인, 가능하면 대화 녹음, 집에 와서 메모장에 정리, 필요하면 관리소에 공유,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 기록을 남기면서 대응하기로요.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점심을 먹고 남편이랑 같이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가던 길이었어요. 손에는 장바구니, 양손엔 각종 식재료 봉투.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띵. 문이 열리자 안에 사람이 있었어요. 502호 아주머니. 순간 공기가 싸해졌죠. 저랑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문이 닫히고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아주머니가 갑자기 한숨을 크게 쉬더니 말을 걸어왔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참 기본이 없어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인지 너무 뻔했죠. 남편은 그냥 모른 척했고 저도 굳이 대꾸하기 싫어서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택배도 그렇고 주차도 그렇고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여기 원래 살던 사람들은 다 조심하면서 살았거든요. 남편이 그제야 조용히 한마디 했어요. 저희도 조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그런데 왜 맨날 시끄러운지 모르겠네요. 밤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 소리 다 들리는데. 남편이 표정을 바꾸더니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죠. 저희가 일부러 시끄럽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니, 어쩔 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밤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죠. 순간 남편이 입술을 꾹 깨물더니 한마디 더 했습니다. 저희는 정상적인 시간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나요? 엘리베이터 안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502호 아주머니 얼굴이 빨개지더니 말했죠. 아니, 법까지 나와요, 지금? 내가 여기 아파트 산 지가 몇 년인데. 여긴 원래 우리 같은 기존 입주민이 룰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때 딩 소리와 함께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고 남편이 먼저 내렸어요. 저도 따라 나가는데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제 손에 들린 장바구니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봐요. 이렇게 짐을 한가득 들고 엘리베이터를 쓰니까 고장이 나지. 공용시설은 가볍게 써야죠, 가볍게. 순간 남편이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여기 엘리베이터는요, 짐도 사람도 같이 타라고 있는 겁니다. 공용시설을 본인 기준으로만 규정하지 마세요. 아주머니가 더 흥분해서 손가락질을 하며 말했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민폐를 끼치면서도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몰라. 내가 관리소에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남편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같이 가시죠. 그리고 진짜로 관리사무소로 직행했습니다. 관리소에 들어가니 직원분이 놀란 얼굴로 우리를 번갈아 봤어요.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502호 아주머니께서
자꾸 저희 생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시고 공용시설에 대해 본인 규칙을 강요하십니다. 지금도 엘리베이터 사용 문제로 시비를 거셔서 같이 왔습니다. 아주머니도 진짜로 말 그대로 빽 하고 들어오더니 손가락으로 우리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맞아요. 이 집이 문제예요. 맨날 밤마다 시끄럽고 택배 잔뜩 시켜서 복도에 쌓아놓고 엘리베이터에 짐 한가득 실어 나르고 주차장 자리도 뺏어가고 직원분이 당황한 얼굴로 양쪽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한 분씩 말씀해 주세요. 그때 남편이 미리 준비해둔 카드를 꺼냈습니다. 핸드폰이었어요. 실은 저희도 더 이상 말로만 듣고 싶지 않아서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밤 늦게 초인종을 누르고 발소리를 지적하던 그날의 녹음. 주차장에서 차 번호를 외우면서 협박성으로 말하던 그날의 녹음. 이걸 관리소 직원에게 들려줬습니다. 녹음 속에서 502호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여기 CCTV 다 있어요.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차 번호 기억할게요. 직원분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직원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502호님, 이렇게 다른 세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거나 협박으로 느낄 수 있는 말을 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머니가 버럭 소리쳤어요. 아니, 내가 뭘 협박을 했어요? 그냥 조심하라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그것도 간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CCTV 보는 게 왜 문제예요? 다들 볼 수 있게 붙여놓은 건데 직원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CCTV는 보안용입니다. 개인이 특정 세대를 겨냥해서 동선이나 생활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수시로 영상을 요구하면 그건 정상적인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를 보며 이렇게 덧붙였어요. 사실 이 세대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에서도 여러 번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이미 여러 차례 주의를 드렸던 상황이고요. 남편이 이어서 말했어요. 저희는 평범하게 조용히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생활에 간섭하고 쪽지를 붙이고 밤 늦게 찾아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주차장까지 따라와서 협박성 발언을 하는 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저도 그제야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솔직히 무서워요. 퇴근할 때마다 혹시 또 마주칠까봐 긴장하게 되고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괜히 CCTV를 의식하게 돼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 관리소 직원분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502호님, 오늘 말씀하신 내용과 지금까지의 민원들 그리고 방금 들은 녹음 내용을 토대로 이건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다른 세대를 향한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경고장을 발부하겠습니다. 502호 아주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경고장이요? 네. 그리고 앞으로 다른 세대를 대상으로 쪽지를 돌리거나 특정 세대의 생활을 감시하거나 협박성 발언을 하실 경우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주머니는 잠시 말이 막힌 듯 우리를 노려보더니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다음에 누가 이기나 보자고요. 경고장 발부 이후 신기하게도 한동안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저를 빤히 보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복도에 쪽지가 붙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좀 평화가 찾아왔나 보다 라고 생각하던 중 어느 날 우편함을 확인하러 내려갔다가 의외의 장면을 목격했어요. 1층 로비에서 몇몇 이웃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중
얼굴이 익숙한 분이 저를 보더니 손을 흔들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유모차를 밀어주던 그 젊은 엄마였죠. 아, 안녕하세요. 잠깐만 여기 좀 와보실래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그 엄마가 말했어요. 혹시 502호 때문에 관리소 가신 적 있으시죠? 순간 놀라서 말문이 막혔어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이웃이 말했어요. 우리도요. 알고 보니 502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세대가 우리 집만이 아니라 이미 여러 집이었던 겁니다. 유모차 엄마는 이런 일을 겪었대요. 아이가 울었다고, 벽을 발로 찼다고 주장하며 항해. 복도에서 잠깐 유모차 바퀴를 닫고 있는데 공용 공간 오염시키지 말라고 소리 지름. 다른 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집안에서 발매트를 털었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복도에 먼지 날린다고. 근데 창문 열어놓고 본인이랑 친구들이 복도에서 담배 피우던 사람은 그 사람이었어요. 모순의 끝판왕이었죠. 그날 자연스럽게 502호 대책회의 같은 분위기가 됐습니다. 결국 몇몇 세대가 함께 관리소에 추가 민원을 넣었고 관리소에서도 이 정도면 더 이상 개별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니라 공동 주거지 내 질서 해치는 행동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경고장이 발부됐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또다시 비슷한 행동이 이어지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내용까지 포함된 강한 경고였죠. 두 번째 경고장이 나간 뒤로 502호 집은 거의 유령집처럼 조용해졌습니다. 현관문 여닫는 소리도 예전처럼 크게 나지 않았고 복도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도 사라졌어요. 가끔 마트 봉투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502호 아주머니를 마주치긴 했지만 그때마다 저희를 보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획 돌리거나 휴대폰을 꺼내 없는 문자라도 확인하는 척하면서 눈을 피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우편함 위에 이런 공지가 붙었습니다. 동 502호 세대 전출 안내. 놀랍게도 그 집이 이사를 간다는 공지였어요. 그걸 보자마자 로비에 있던 몇몇 이웃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서로 아무 말 안 했지만 표정만으로도 다 느껴졌습니다. 아, 드디어 그날 밤 남편과 저는 간단하게 맥주를 한 캔씩 꺼내 조용히 건배를 했어요. 빌런의 퇴장에 건배. 웃기지만 정말로 그 순간 아파트 공기가 바뀐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끼리 인사를 나누는 횟수가 더 늘어났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도 괜히 눈치를 보던 분위기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집에 들어갈 때 혹시 또 마주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사라졌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해방이었어요.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빌런은 항상 특별한 힘을 가진 사람처럼 굴지만 사실 그 힘은 당하는 사람들이 참아주는 것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괜히 싸움 만들기 싫어서 이웃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어차피 잠깐이니까. 이렇게 양보하고 참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빌런은 점점 더 대담해집니다. 물론 모든 갈등을 전부 싸워서 해결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지속적이고 일방적이며 개인 생활을 침해하는 수준의 간섭과 괴롭힘이라면 그때는 참는 것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했던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 대신 정확하게 기록하기, 필요할 때 기관 관리소 등에 공식적으로 알리기.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세대가 함께 목소리를 내기. 빌런의 무기는 내가 여길 오래 살았어. 원래 이 동네는 이랬어. 여긴 내가 룰을 만드는 곳이야. 같은 근거 없는 자신감일 때가 많아요. 그럴수록 더더욱 규칙과 기록,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지금도 엘리베이터를 탈 때면 가끔 그때 생각이 나요. 여긴 우리가 룰을 만드는 곳이에요. 라고 말하던 그 사람. 하지만 결과적으로 룰을 만든 건 그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참다가도 필요한 순간에는 함께 목소리를 낼 줄 알았던 이웃들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황당한 빌런 이웃이 있나요? 혼자서만 참고 견디지 말고 규칙 안에서, 법 안에서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 번쯤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